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것.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자, 한번 봐봅시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건 신이죠. 판사한테 신의 역할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이건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취소, 추인, 이건 어디에서 나오죠? 착오, 사기, 강박, 이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비진의 표시에서는 뭐가 나오죠?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 즉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나왔지 취소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행위에 대한 것이죠. 현장에 가서 대리 행위한 사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선의의 제3자죠. 제3자가 지금 선의인 경우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요. 앞에서 O든 X든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된다겠죠. 근데 제3자가 선이래요. 그럼 이 제3자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O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선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O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항한다는 것은 무효라는 거고요. 선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O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맞는 거예요. 무효로서 대항을 못한다는 겁니다. 선의 제3자에게.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갑시다. 자, 내가 선이면 오케이입니다. 맞죠? 내가 선이면 O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이랍니다. 제3자가 납니다. 여기서는. 내가 취득할 수 있냐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선이면 오케이입니다. 앞부분이 무효든 유효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선이면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대항을 못하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일이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 맞죠?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통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별이 되죠. 맞는 겁니다. 아래 표에서 이것만 확인해 보시죠. 비진의 표시에서 이쪽이 표의자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상대방이죠. 상대방인데 상대방의 요건이 유효하려면 뭐가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선이 이고 무과실이에요. 선이 또는 무과실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이 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이거는 과실이 있을 경우죠. 취소할 수 있다. 비진의 표시는요,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입니다. 즉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나오지 취소 문제는 안 나옵니다.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갑은 그의 토지를, 즉 갑, 소유 토지인가 네모 칩니다.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 기부는 뭐죠? 단독행위죠. 내심의 의사와 달리 기부했네요. 이거는 비진의 표시죠.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입니다. 객기 부린 거와 똑같아요. 구조가.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 법률관계에 옳은 것은. 비진의 표시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무효죠. 근데 을이 악이라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지문에서.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원칙상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을이, 즉 상대방 을이 진을 몰랐더라도, 즉 선이란 얘기죠. 을의 선입니다. 선이 이고 무과실이야죠. 근데 선이만 나왔지 과실 여부는 없어요. 그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이 단정적이죠. 이게 단정적 표현은 틀린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자, 기부행위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죠.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이 악이랍니다. 증명이 되었대요. 알았다는 거죠. 비진의 표시인 것을. 그 경우에는 무효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된답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악이었잖아요. 알고 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여서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이거는 뭐죠? 과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은 무효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5번 을로부터 매수하여 경료한 병이 진위를 몰랐다. 즉 병이 선이랍니다. 그러면은 나만 잘하면 되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은 오가 오죠. 따라서 소유권은 병한테 있죠. 근데 갑한테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표를 통해서 볼게요. 을이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거 병입니다. 병이 선이라 했어요. 병이 선이면은요 항상 옵니다. 을이 오든 X든 상관없어요. 항상 오예요. 의사표시 개관입니다. 의사표시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주안점은 소유권 취득 여부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표에서 O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X로 표시하겠습니다. 의사표시로는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이 있어요. 이와 같은 5가지를 대별하면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착오는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의 의미는 흠입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다 같은데요. 이 3가지를 이제 각자 또 구별을 해야겠죠. 자, 통정의 표시는요. 이 통정은 통모하고 같은 겁니다. 공모, 통모 같은 얘기예요. 서로 합의한 거예요.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허위 표시하기로 서로 통모한 겁니다. 즉 표시가 가짜다, 거짓이다, 허위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 통모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악의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는 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위 표시한 거에 대해서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효력도 없습니다. 즉 무효예요. 당사자 간 사이에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와 비교해서 비진의 표시는 통모가 없어요. 상대방과 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조건이 좀 복잡하죠.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악이 있는 경우, 유과실이 있는 경우, 즉 과실이 있는 경우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사례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간 기업에서 사표를 제출을 하는데 화학기밀 사표를 낸 거예요. 즉 객기 부리는 겁니다. 객기 부리면서 사표를 제출한 걸 생각하실게요. 마음속에 진짜로는 사표 낼 생각은 없었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화딱지 난다고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선의이고 또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 측에서는.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표는 수리됩니다. 효력을 발생해버려요. 따라서 민간기업 다닌 사람이 함부로 그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객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재강조합니다. 비진의 표시에서는 상대방의 요건이 특이해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 또는 무과실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효 요건이 2가지예요. 선의여야 되고 그리고 또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즉 객기 부린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 측에서 이러한 것을 알았다라면은 사표는 수리 안 됩니다. X예요. 그 다음에 유과실,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면은 사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괴롭더라도 비진의 표시에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그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게 원칙이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상 유효하다. 예외적 무효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비진의 표시는 객기 부린 거죠. 객기 부리면서 사표 낸 거예요. 그거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아까 방금 전에 그 표 기억나시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유효하죠. 맨 위에 있던 거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 맞아요. 비진의 표시에서 입증은 누가 하죠?
여기서 말한 입증은요, 입증 책임, 즉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지는 거죠. 이 책임의 의미가. 그렇다면 불이익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객기 부린 사람이 져야죠. 선의 무과실에 상대방이 질 건 아니죠. 객기 부린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객기 부린 사람 누구였죠? 비진의 표시에서 표의자였습니다. 표의자는 유효를 원합니까? 무효를 원합니까? 무효를 원합니다. 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 주장자가 진다. 무엇을 입증할까요?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이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은요, 객기 부린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출 명의 대여자가 즉 대출 상황이네요. 그리고 대출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그 빌려준 사람이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답니다. 즉 의사가 있었네요. 이거 진의입니다. 근데 비진의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있었답니다. 의사를 가졌답니다. 그러면 진의죠. 비진의가 아니라.